자, 봅시다. 정규분포. 자, 우리가 어떤 자연현상이나 사이현상에서 관찰되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또 확률 변수가 보통 이런 정규분포 따른다 했는데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을 때 일단 기호는 뭘 쓰고요? n을 쓴다 그랬죠? 요 자리에 뭐랑 뭐 들어가기로 했고? 평균이랑 그렇죠. 분산 들어간다 그랬고 그럼 이 그래프에 대한 가장 기본적 특성은 m에 대한 무슨 성 있는? 대칭성 있는 무슨 모양의 곡선이다? 종 모양의 곡선이다. 종처럼 생겼잖아. 그지? 그래서 이 종 모양의 곡선이 되는 거고 이 시그마 값에 따라서 우리는 상부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는 그치 넓고 평평한 그치 넓고 지금 낮고라고 할까요? 낮고 평평한 뭐가 생긴다? 그래프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규분포에서 결국 우리가 특정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이런 범위에서의 확률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무슨 할을 가졌다? 표준할을 가졌다. 그래서 만약에 라지 x에 대한 그 p의 라지 x가 범위가 a부터 b까지의 확률은 우리가 이대로는 요 면적을 계산해 볼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로 모든 면적을 계산해 놓은 무슨 정규분포가 있었고 표준 정규분포가 있었고 그럼 여기 있는 이 표준 정규분포는요 확률 변수 누구를 쓰고요? 그렇죠. z를 쓰고 걔는 평균이 얼마고 0이고 안 해야 된다. 표준 변수가 얼마예요? 1인 정규분포입니다.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정규분포에서 이제 우리가 p의 라지 z가 0부터 어떤 상수 z까지의 확률을 계산해 놓은 표가 있었다. 그치? 얘를 모조리 계산해 놓은 표가 무슨 분포표? 표준 정규 분포표였습니다. 근데 그 분포표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다 보니까 약식으로 보통 주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라지 z 값이 이렇게 보통 0.5인배까지, 1.0인배까지, 1.5인배까지, 2.0인배까지, 2.5인배까지의 확률을 쭉쭉쭉쭉 적어 놓았습니다. 얘가 0.1913, 얘가 0.3413, 그리고 1오였나? 얘가 0.4332, 얘가 0.4772, 얘가 0.48 모르겠다. 하여튼 이런 형태의 수치가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자주 보는 정규분포의 표현 상태인 거고 어쨌든 중요한 건 Z에 대한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이 정규분포에서의 면적들은 계산이 모두 되어 있다. 그렇죠? 그럼 문제는 여기 있는 이 X값에 대한 범위의 확률을 Z에 대한 범위 확률로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는 과정은 무슨 하라고 했고 표준, 그치, 파라고 얘기를 했었고 표준화될 때 그 Z라는 문자는 X에 대해서 어떤 관계를 가졌습니까? 시그마분의 그쵸, X 마이너스 M 맞아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변형할 때 모든 변수에다가 일단 얼마 빼고? 그치, 평균 L 빼고 뭐 나누기로 했다? 시그마네요. 시그마 나누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얘를 Z에 대한 범위로 바꾸면 Z는 시그마분의 A 빼기 M부터 그쵸 그치 B 빼기 M 이렇게까지 바꾸면서 이제 확률 계산이 가능해졌다라는 거. 그러면 이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면적만 계산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정 확률들을 계산할 수도 있지만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몇 가지 해석적인 측면을 가져갈 건데 그래 보세요. 그럼 먼저 간단한 예시로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자. 라지 x라는 확률 변수는 만약에 n에 50,5의 제곱을 따르고 있고 라지 y는 확률 변수는 60,12의 제곱이라는 자 이런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일 때 자 우리한테 이런 걸 물어봐요. P의 첫 번째
X가 55 이상의 확률이 P의 라지 Y가 K 이하의 확률과 똑같을 때 이러할 때 상수 K 값을 찾아야 돼요. 그럼 첫 번째 생각. 자, P의 라지 X가 55 이상이다 라는 확률은 우리가 X가 가지는 정분포 그래프에서 봤을 때 현재 여기 라지 X가 가지는 평균이 몇십이고 50이고 그럼 55 이상이면 여기 55보다 바깥쪽에 있는 노면적 얘기를 하는 거다. 그치? 그럼 확률 변수 Y에 대한 정분포는 평균은 몇십에 있고 60에 있고 더 오른쪽에 있는 거겠다. 그쵸? 그 다음에 표준 편차 10인 상태인데 어쨌든 얘가 다시 누구 이하의 확률이랑 K 이하의 확률이랑 여기 55 이상의 확률이랑 서로 어떻게 하는? 같도록 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이 면적이랑 내가 여기서 어떤 K라는 값을 정할 건데 생각해보면 상식적으로 K가 6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안 될까? 이게 55. 자, 우리가 지금 여기 55 이상의 확률은 평균보다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0.5보다 큰 값 작은 값? 네? 다시 네. 55 이상의 확률은 0.5보다 큰 값 작은 값? 작은 값. 잠깐 이 절반이 0.5잖아요. 그렇지? 거기서 1분 뺀 거니까 얘는 0.5보다 더 작은 값이. 그럼 필연적으로 얘는 0.5가 어떤 값이 돼야 될까? 작은 값. 그럼 K가 만약에 6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K 이하의 확률은 반드시 0.5보다 어떤 값일 거니까? 큰 값일 거니까 이런 위치에 K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상식적으로 60보다 어느 쪽에? 왼쪽에? 그치? 작은 쪽에 K는 있겠다. 그치? 그럼 이렇게 생긴 요 면적이랑 여기 있는 이 면적이 갖기 위한 K 값을 찾아보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여기가 오니까 여기로 오면 안 되나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얘는 표준 편차가 다르기 때문에 높낮이가 어떤 그래프라서 다른 그래프라서 떨어진 간격에 따라서 남아있는 면적도 다를 거니까. 그럼 얘는 지금 기존에 있던 이 X랑 Y가 가진 정분포에서는 면적을 우리가 직접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이 표준화라는 표준 정규분포의 쓰임새는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정규분포를 하나의 정규분포로 옮겨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너네 지금 둘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르지만 둘 다 각각을 무슨 하면 표준화를 하게 되면 결국 하나의 정규분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얘기냐면 비교를 할 수 있다는 목적성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쌤이 얘를 계속해서 무슨 폼이라고 얘기했냐면 스탠다드 폼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대상들의 해석을 일반적으로 하나의 정규분포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이 문제를 보자마자 처음에는 우리가 공부하는 것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익숙해지면 뭐야? 이렇게 X와 Y에 대한 정규분포 그래프는 직접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각각의 여기 있는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값들을 자 무슨화해야 되겠다는 생각, 표준화해야겠다는 생각은 가져가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표준화해 봅시다. 여기서 평균 빼고 5 나누면 얘는 Z가 얼마 이상의 확률이 되는 거고요? 1 이상의 확률이 되는 거죠. 이해했니? 평균 50. 표준 적으로 나눴어요. 너무 빨랐어? 아직 연습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럼 여기는 평균 얼마 빼고 Y에 대한 표준화를 할 때. 그렇지. 60을 빼고 얼마를 나눈다? 11을 나눈다. 그럼 여기서는 P의 Z가 12분의 K-60 이하의 확률이고 이거 두 개가 각계로 나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이제 확률 변수 Z 하나가 통일된 거니까 하나의 그래프에서 비교를 해도 좋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럼 봅시다. 여기 0 기준으로 1 이상의 확률은 요 면적이랑 그치? 그럼 여기서 얼마 이하의 확률이랑 얼마 이상의 확률이 같으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무슨 성 있게 그려줘야 될까? 대칭성 있게 여기 반대편에 얼마 이하의 확률은 왼쪽 면적을 보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 경계가 지금 5분의 뭐가 돼야 되고 10분의 K-60 돼야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이 12분의 K-60은 자연스럽게 무슨 일일 수밖에 없겠다?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죠. 여기서 왼쪽으로 항상 위치니까. 그럼 K-60 10이 넘어가면서 곱해지면 마이너스가 11이고 12가 되고 그럼 마이너스 60 넘어가면서 60 더해질 거니까 K는 몇이 되나? 48된다 이런 이성적인 측면들을 가지고 간다는 게 첫 번째 목적성이 있습니다. 컷? 네. 그래서 다른 확률 변수들에 대한 여러 가지 정규분포에 대한 어떤 확률의 비교 분석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걸 하나의 스탠다드 폼으로 합쳐야 되니까 무슨화한다는 생각, 표준화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두 번째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이제 저기 있는 면적에 있는 확률의 의미를 좀 부여하게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총 전교생이 1000명인 학교에 1000명인 학교에 수학 성적에
4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근데 첫 번째 성적이 어, 65점 이상 들어가지 말고 69점 이상 73점 미만이나 있는 몇 명이나 될까요? 이렇게 볼까요? 자, 정규분포표는 이렇게 그려집니다. 0.5일 때 0.19, 1.0일 때 0.34, 1.5일 때 0.43, 2.0일 때 0.4748, 2.5일 때 0.4분상들 볼게요. 한번 풀어볼 수 있겠어? 일단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같이 해석합시다. 5.6 나는 이부터 가까이 나오는데. 뭐지? 볼게요. 자, 일단은 전교생이 1000명인 학교의 수학 성적을 확률 변수로 x라고 설정하면 라지 xn의 65, 누구 제곱? 4의 제곱 따르는 거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럼 성적이 69점 이상 73점 미만인 학생의 인원수를 구하래. 그럼 그 인원수를 구하려면 비율을 봐도 되는 거지 않을까? 전체 인원수가 몇 명이니까? 1000명이니까. 그럼 나는 여기 있는 이 정규분포에서 현재 이 65점에 대해서 평균을 가지는 x에 대한 정규분포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라지 t의 라지 x가 그러면 69점 이상 73점 미만의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69부터 73까지 갈 건데 잘 보세요. 69에는 등호가 있고 73에는 등호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사실 여기는 채워지는 거고 이렇게 쭉쭉쭉쭉 다 채우다가 여기 하나 선이 빠지는 거네. 네, 얘들아, 선 하나의 길이는 이 무슨 자, 그래서 69점 이상 37점 73점 미만의 학생의 비율을 보기 위해서 이 확률을 계산해보면 표준했을 때 p의 제때가 1부터 2까지 확률로 변합니다. 그럼 요거는 여기 표 보고 계산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자, 1부터 2까지면 여기 0인데 1부터 2까지면 2에서 1 빼. 그렇지, 1짜리 빼면 되니까 우인주 그거 빨라졌네. 몇 점 몇이 된다? 1.4. 0.14. 그럼 0.14라는 말은 몇 퍼센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14%를 얘기하죠. 100분의 14니까 100배 하면서. 그치. 그러면 이 분포 사이에 있는 이 면적이 0.14라는 것은 비율이 14%인 것을 얘기하는 거고, 즉 1000명 중에서 69점과 73점 미만 사이에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몇 퍼센트이기 때문에 14%이기 때문에 거기서 인원수를 구하라고 그러면 그럼 100 곱하기 1000 곱하기 비율 그냥 곱하면 된다. 그렇지? 100분의 14를 곱하는 거나 0.14를 곱하는 거나 같은 맥락이니까 몇십 명이 140명이 이 사이에 점수 분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면적은 사실 이 전체 집단에서 가지는 너의 비율 개념이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전체 면적 1인 것은 몇 퍼센트를 나타내고 있습니까? 100%를 나타내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만약에 쌤이 상위 7%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게 돼요. 그러면 어떤 학생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몇 점의 점수를 받아야 되는 건가? 장학금 받기 위해서는 최소 몇 점의 점수를 내가 획득을 해야 여기 있는 이 정규분포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가를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럼 상위 몇 퍼센트니까? 7%. 성적은 점수가 높을수록 상위죠. 네. 그럼 저기 있는 정규분포 그래프에서 다시 한번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 라지엑스가 지금 확률이 65점인데 상위 75%는 오른쪽에 있다, 7%는 오른쪽에 있다, 왼쪽에 있다? 오른쪽. 왼쪽은 하위가 되겠죠. 점수가 낮을수록 하위가. 그럼 상위 7%를 나타내려면 여기는 그 어떤 면적이 7%는 되는 거니까 7%를 자 그대로 그대로 바꾸면 0.07이 되는 거고. 이해했어요? 그럼 이 구간에 아이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 구간에 들어가기 위한 최저점 여기 경계 점수가 있겠다. 그렇지? 여기 점수를 모르니까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냐?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면적에 대한 확률 표현은 P의 RGX가 얼마 이상의 확률이 K 그치 이상 K점 이상의 확률이 얼마가 된다? 0.07 된다는 형태의 미지수가 들어간 부등식의 형태를 만들 수 있고 그럼 이걸 또 확률이 0.07 된다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서는 확률을 계산할 수 없으니 무슨 합을 하겠다? 표준화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했어? 이게 표준화하면 평균 얼마 빼고요 65점 빼고요 표준가치 얼마 나누면서 그렇죠 4 나누면서 Z는 크거나 같은 거죠 4분의 K 마이너스 65다. 그럼 이 확률이 0.07 되는 경계 위치의 표준정률 분포 그래프의 경계 상수를 찾으라는 얘기죠. 여기가 0이고 그럼 Z에서 지금 요 면적이 0.07이 되면 자 여기에서 봤을 때 전체에서 뺀 게 0.07이니까 여기까지 면적은 몇 점 몇이 되는 걸 찾으라는 거예요. 0.43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0.43쯤 딱 붙지 않아? 몇 점 몇이 있죠? 1점. 그럼 지금 여기에 1.5가 자리 잡고 있는 거니까 이 경계 상수가 몇 점 몇이셔야 합니까? 1.95가 되어야 한다. 그럼 4 넘어가면서 못해지면 K-65라는 수치는 4배하면서 6이 되면 되고 그럼 65점 넘어가게 되면 K는 몇 점이 된다? 71점이 된다. 그러니까 71점 이상이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경계 상수도 찾을 수가 있겠죠. 이해했어요? 자 그럼 쌤이 이 관련된 내시 문항을 똑같이 하나 더 만들어 줄 테니까 지금 하나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어떤 공장에서 생산된 부품 하나의 두께는 평균이 20g, 표준 편차가 2g인 정분포를 따라 이제 첫 번째 부품 무게가 24g 이상인 부품은 아니다 이렇게 하자 25g 또는 65g 이상이거나 15g 이하인 부품은 불량품으로 판정할 때 불량률을 계산하시죠. 다른 문제예요, 그냥. 표는 얘를 그냥 씁니다. 그대로 똑같이. 두 번째. 이렇게 풀어볼까요? 그럼 같이 확인해 볼게요. 먼저
그죠?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 하나의 무게는 다음과 같은 이런 정규분포 따르고 부품 무게의 형태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불량품 판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부품 하나의 무게가 정규분포 따른다 했으니 확률 변수 설정을 하면 되겠다. 그죠? 그럼 라지엑스는 n에 20, 누구 제곱? 2의 제곱 따르고 그럼 불량률이라는 것은 P의 라지엑스가 얼마 이상이거나 25. 그렇죠. 25 이상이거나 또는 이니까 더하기 P의 라지엑스가 그렇죠. 15 이하의 확률을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다. 그치? 그럼 우리가 그래프에서 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여기 평균이 25곳이 있는데 그럼 여기에서 지금 25 이상의 확률이랑 15 이하의 확률은 무슨 성 있는 위치가 되니까 대칭성 있는 위치가 되니까 몇 개만 계산해도 하나만 계산해도 몇 배 하면 되겠다. 두 배 하면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렇죠? 그러면 25 이상의 확률만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얘 표준화하면 얘는 P의 라지제트가 자 평균 그치 20 빼고 2 남을 거니까 몇 점 몇이 돼요? 2.5. 맞아 2.5 이상의 확률이 되고 그럼 우리는 여기에 몇 배 해서 2배에서 계산하겠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지금 저기 평균이니까 2.5 이상의 확률이다. 2.5 바깥쪽이니까 2.5까지가 0.4보다서 2.5 바깥쪽이면 0.01을 얘기하고 그치? 그거 2배인 거니까 0.02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량률이 100분의 1이라는 얘기야. 100개 중에 몇 개 정도는? 2개 정도는 불량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그런 제품을 지금 5,000개 생산된 부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y라고 하면 지금 이 제품 한 개가 불량이 나올 확률이 몇 %이고? 0.0이고 그러면 5,000번에 무슨 시행이니까? 독립 시행이니까 이 확률 변수 y는 분명히 무슨 분포를 따르겠다? 이항 분포를 따르겠죠. 몇 번의 시행에 대한? 5,000번의 시행에 대한 일어날 확률이 0.02. 그러면 그 y가 어떤 분포를 따르는가 알고 했으면 y가 따르는 분포는 이항 분포 형태고 시행횟수 몇 번에 대해서 5,000번에 대해서 확률은 몇 점 몇? 0.02. 필요하면 분수를 그냥 50분의 1로 바꾸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항 분포 따른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 확률 변수의 기대값을 구하래요. 그럼 우리 확률 이항 분포에서 평균 구하려면 n P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럼 5,000 곱하기 0.02보다는 분수가 편하겠네. 100분의 얼마에서 2 해서 날라가면 50 곱하기 2에서 몇 개 정도는? 그치 100개 정도는 평균적으로 불량품이 생긴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나머지 4,900개는 평균적으로 정상 제품이다 라는 얘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랑 이항분포가 엮이는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정규분포와 이항분포 사이의 관계를 구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 해석들이 부드럽게 되어 있으면 나중에 이후에 또 다른 문제들이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또 다른 얘기를 다음 진도 나가면서 이어서 얘기해 볼게요. 오늘 진도 여기까지 일단 나가는 걸로 하고 과제는